생겼다고 하던데,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김종민이 군대를 가고 그 백과도 무슨 일 때문에 그 같이 할 수 없어서 또 혼자 이게 저기 솔로 비슷하게 남아있게 됐는데 그 음악 프로의 생방송으로 발라드를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리허설도 잘하고 전혀 문제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걱정 안 했었는데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 나왔거든요. 손이 이게 하도 떨려가지고 두 손으로 박쳐 이래도 이제 몸이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간신히 부르고 무대 내려가서 실실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후로 그 신지는 발라드 노래 이제 저기 무대에서는 죽어도 못 부르고 근데 또 희한하게 또 그 댄스 곡은 그렇게 혼자 부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뭐 좀 말씀드려본 적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뭐 한 200명 정도 좀 모셔놓고 제가 간단한 어떤 기본적인 법률 강의 해본 적도 있고 그때도 별로 그 떨리는 건 없었는데 이상은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떨리고 그 심지 울렁증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 저한테 아마 한 20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답이 빨리 준비가 돼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모자라서 그 노래나 춤으로 떼어야 되는 그 간단하게 뭐를 해볼까 좀 고민 좀 하다가 좀 최근에 제가 한 1년 정도 크게는 아니지만 좀 사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아직 사진 전문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학과 그냥 1학년 학생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의 역사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그 상식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TV 퀴즈 프로그램 이런 데서 아마 좀 이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내용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고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좀 가끔 이제 이게 질문 집중해서 돌발 퀴즈도 나가는데 왠지 딴 생각 하시는 분한테 질문이 가는 거 아시죠? 예, 그 간단하게 좀 그 사진 발전은 굉장히 그 장대한데 그 중에서 좀 기억해봐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사진기가 그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이 뚫어져 있고 박스로 되어 있는 어둠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게 하는 그 렌즈 같은 그 구멍. 예전에는 렌즈가 없었는데 이제 요즘 렌즈를 봤죠.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빛에 아주 민감한 물체,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지금은 필름을 생각해요. 이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필름은 실제 그 1800년도 후반에 이게 발명이 됐는데 그 전에 사실 그 카메라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라고 그러죠. 카메라 압수큐러라고 어두운 방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실제 그 9세기, 10세기부터 그 누구에 의해서 발명된가는 규명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한 9세기, 10세기 정도 이미 아라비아에서 쓰고 있었다. 이런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때 용도는 주로 과학자들, 천문학자들이 그 일지를 관측할 때 그때 쓰는 도구로 그렇게 좀 사용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카메라라는 용어와 이거는 그 필름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실제 그 18세기에는 그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 어떤 회화의 보조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중에 아마 미술 전공하신 분이 없던 것 같은데 자신있게 말씀드리세요.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체가 들어오면 뒤에 상을 바뀌잖아요. 저는 이런 그 소위 종이로 된 그 카메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주위가 한번 그 초등학교 때 한번 하는 거를 좀 본 적이 옆에 지켜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멍 쪽에서 들어오면 뒤에 상이 맺히죠.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맺힌다고 해요. 상하가 바뀌어가지고 맞힌다고 하더라고요. 맡기면 그거를 대고 이렇게 살짝 그 윤곽을 그리는 화가들이 그래서 그 어떤 그 밑그림이나 했을 때 그렇게 쓰는 어떤 그 회화 그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18세기 한 중후반 정도 카메라가 발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실제 카메라 발명을 진행해 왔던 사람들도 주로 화가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그림을 어떻게 좀 편하게 그려볼 수 있을까? 좀 더 나아가서는 손 안 대고 그림 그릴 수 얼마나 좋을까?
뭐 이런 생각들 속에서 아니면 좀 더 많은 피원들을 위해서 그 실제 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를 그 발명을 해온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던 도중에 그 전부터도 사실 카메라가 비슷한 카메라가 발명되긴 했었는데 그 카메라 역사에 있어서 그 발명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1839년 혹은 어떤 책에서는 1838년이라고 하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그 1839년에 그 프랑스에 있는 루이스 나규에라는 사람이 그 선언을 하게 돼요. 저기 카메라를 발명했다.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mirror with a memory. 그러니까 메모리가 저도 뭐 추억인지 뭐 기록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기록이 되는 미러를 나는 발명을 했다라고 그 어떤 그 학술 대회에서 선포를 하게 돼요.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 그렇게 사진을 발표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어떤 그 사진 발명의 최초 단계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사진을 발명한다면 1838년 혹은 1839년 그 루이스 나규에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이따 제가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그 역사가 그 1880년대에 그 모션 픽처가 나오게 됩니다. 그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그 영국인이고 대만 미국에서 많은 활동하던 사진가였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동작 그 사진이 그 촬영이 되고 그 사람 또 그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이 돌려서 어떤 그 움직이는 화면을 만들어내게 돼요. 최초로 그것이 또 영화의 시초로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1987년도에 그 디지털 카메라 캐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 이제 카메라 역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카메라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 이게 기록되지 않는 종이로 그냥 봐서 밑그림에 쓰는 이런 도구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금속 파트의 몇 가지 한자를 이용해서 그 판에 직접 어떤 그 상이 박히는 걸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을 이용한 상황이 되게 되죠. 그것이 진행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필름도 안 쓰고 디지털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거기서 인식을 하고 이거를 디지털 시그널로서 받아내죠. 그래서 출력해주는 뭐 그런 그 카메라가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요. 그래서 두 가지가 말씀드렸던 그 나규에라 사진하고 머이 브릿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루이 다규에라고 부르게 되겠네요.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규에라 분이 이 그 사진을 그 하게 됩니다. 여기서도 이렇게 보고 설명해도 되나요? 그 프랑스 화가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다음 미러 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기록이 되는 미러를 자기는 발명했다 이런 표현을 쓴 저도 그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많이 의미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었고 잠시 좀 제가 딴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얘기를 못 알아듣고 다음에 좀 추측을 해봤는데 그 뭐 기록이 되는 어떤 그 미러 이걸 발견했다는 뜻이 아닌가. 왜냐하면 이게 상이 실제 그 좌우가 그 바뀌게 되거든요. 그 어떤 그 거울처럼. 예, 뭐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상이 좌우로 바뀌는지 아실 것 같아요? 왜 상이 좌우로 바뀔까요? 아시는 분이? 주인. 저도 저 정도밖에 몰라요. 그 제가 나름대로 해서 나중에 그 생각을 좀 추측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원래 휘노를 통해서 들어오면 상하가 바뀌는 거예요. 상하가 바뀌는데 이거를 다시 보려면 다시 거꾸로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좌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.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. 예. 안 그러고 상하도 바뀌고 좌우도 바뀌었으면 돌려버리면 그 좌우가 바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그 금속판,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뒷면에 금속판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직접 이 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중간에 있는 필름을 거치지 않고 네거티브 거치지 않고 곱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반대 포지티브겠죠. 그대로 상이 바뀌는 어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좌우가 바뀌는 게 아니죠. 이렇게 되면 금속판이 되고 예전에는 지금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4,000분의 1초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빛을 때려 주더라도 빛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상이 바뀌지만 이때는 그런 만한 기술이 없죠. 그래서 이 금속판에 바뀌려면 20분 이상의 어떤 노출을 해줘야 여기 상이 맺히는 뭐 그런 식의 카메라를 발명을 했고
그래서 이 부분에 만든 거를 뭐 나주에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말고 다른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그 프랑스 파리의 아침거리거든요. 아침거리예요. 이 사진에 좀 특이한 점 혹시 발견하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해. 이주희가 자꾸 얘기하고 이거 주체적인 농간이라는 얘기. 주희는 잠시 좀 있다 이거. 그림자가 이상한데? 그림자가 이상하다. 또 나무 그림자가 이상한데? 세 번만 더 들어보고.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? 사람이 있는 거냐? 사람이 있으면 안 돼. 빙고 그겁니다. 사람이 있으면 안 돼. 프랑스 아침거리인데 나 저걸로 나왔네요. 이거 원래 이렇게 준비했던 질문인데 먼저 하시면 참 원래 20분에 그래 좀 적당히 제가 시간을 두고 잊어버릴 만한데 제가 이거를 지금 퀴즈를 냈었는데 20분의 노출이 있어야 이게 상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아침거리 사람도 출근을 하잖아요.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노출돼가지고 며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. 근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작이. 동상 아니에요? 동상? 그 동상 아니에요? 동상? 오줌 누는 아이. 그러면 여기 뭔가 기계가 있어요. 여기 뭔가 보시겠어요? 무슨 우리 여기서 쓰는 그 자동 청소기, 진공 청소기 거기다 뭔가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림이거든요. 20분 동안. 이게 실사인 구두 닦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구두 닦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때도 이게 기계가 닦는 성이 떨어지나 거든요. 발을 올리니까 이 사람 한참 쪽에 있다 보니 이 사람만 찍힌 거예요 지금 카메라에. 역사적인. 그래서 이 사진에 사진의 어떤 실체로서 굉장히 언급이 되고 얘기하게 되는 나게라가 찍은 프랑스 파리 모습입니다. 제가 얼핏 기억에 뭐 이게 데자부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왜 사람들이 없느냐 이것이 어느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번 얼핏 나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. 기억해 두시면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 사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,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분인데, 영국인 사진가고, 죄송합니다. 아까 나비라는 사람도 화가입니다, 화가. 그 사람도 화가였어요. 네, 프랑스 화가였어요. 이 사람 역시 그렇게 하다가 좀 뭔가 발전된 모습을 만드는 것에 의도, 그런 속에서 그림을 잘 못 그렸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과학적으로. 원래 게을러야.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인 사진가인데 곧바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요세미티 사진을 찍으면서 요세미티 저쪽 서부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는데 미국에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풍경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동작 사진에 재미있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였고 사업가이자 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있어가 좀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어요.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 동작함이 나오기 전에는 화가들이 달리는 말을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은 네 발이 다 공중에 뜨고 앞발 쭉 뻗고 뒷발 뒤로 쫙 뻗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회전목마를 타면 회전목마에는 말들이 아마 그런 식 모양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려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심을 가지게 됐죠. 그게 맞느냐? 도대체 말이 네 발을 떠가지고 공중에 떠서 이렇게 펼친 게 맞느냐를 자기는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규명을 하고 싶어서 1872년에 머이 브릿지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연구를 고민을 거쳐가지고 사진가로서 노력하다가